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4일 오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다행히 미증시가 또 추가 반등을 했네요. 네, 다우산업지수도 2%대, 나스닥도 반등을 했습니다. 네,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대선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흐름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누가 되든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되겠죠. 그리고 경기 부양책 빨리 조속히 시행하겠죠. 대통령이 이제 당선됐으니까. 두 가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불확실성은 이제 당선 이후에 또 이제 뭐 다시 투표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 조금 또 불확실성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계속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8만 명, 유럽도 봉쇄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데 쉽게 안 잡히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항상 염두에 두고 주식을 임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럽장이 반등이 어디서 나왔나 보자. 에어버스, BNP 파리바, 금융주가 세게 나왔네요. BNP 파리바, 에어버스. 자, 유럽 쪽은 그렇고, 미국은 G가 또 살아나네요. 골드만삭스, 금융주도 살아났고, 월트디즈니, JP모간, 낙폭 과대주 위주로 일단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쵸? 마스카드, 기술주도 반등이 나오긴 했고, 같이 뭐 테슬라 나왔는데 애플은 그렇게 크게는 안 났네요. 완전 전체적으로 나스닥이 확 살아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제 국내 증시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선은 제가 이제 오늘 생각한 거는 검색식을 한번 돌려서 좀 5일 이평선 돌파하는 좀 정배열 종목들이 뿜뿜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서 꺼내서 이제 갭 상승을 많이 출발한다면 다시 이 고점을 돌파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또 꺾어지는 건지 이제 거기서 아리까리 할 겁니다. 코스닥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계속 이 추세를 연말 랠리로 이어갈 것인지. 근데 그 와중에서도 업종별로 좀 차이가 또 날 수 있겠죠. 지금 최근에 이제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 강세로 바이든이 당선돼서 금융주가 더 치고 나가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조정받았던 종목이 나가는 건지, 아니면 바이오가 움직이는 건지,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계속 면밀히 체크를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금융주가 계속 가는지, 바이오 쪽이 반등 나온 이후에 또 이어지는지. 그러니까 금융주, 바이오주가 지금 시장에서 좀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주식들이 조금씩 내려앉고 있고요. 게임 엔터 쪽이 그동안 좀 쉬었는데 좀 계속 약간 애매모호하게 움직이는 그런 정도,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검색식을 이렇게 이제 돌리려고 아침 했는데 이게 지금 시간은 안 되네요. 제가 계속 이걸 했는데 이게 되는 시간, 저번에도 한번 장전에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 검색식이 좀 안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좀 안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핵심 이슈는 뭐죠? 네, 어제 또 정부에서 10억 양도소득세 3억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 보류 결정이 났죠. 이 부분이 또 국내 시장에 어떻게 오늘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건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대주주 유지 10억 여권 유지 기사가 이제 어제 났습니다. 괜히 그러니까 좀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국민들이 좀 듣지. 근데 여전히 경제부총리는 안 된다, 3억 해야 된다 라고 또 고집을 하다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했다가 또 청와대한테 반려하고 웃기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초등학교만 나와도 10억이 3억이 대주주인지에 대한 의견이 틀리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시정을 하라고 있는 자리인데, 본인이 안 했고 사의를 했으면 받아들여야죠. 왜 또 반려하라고 그런 거야. 지금 서울의 강남 아파트, 서울의 신도림 아파트들이 다, 요 동네 아파트들이 다 10억대입니다. 다 10억대. 3억대 아파트가 서울에 있나요? 3억대 아파트가? 그러면 서울 시민들은 다 대부호인가?
대부호로 해서 대부호 세금 뭐 인상한다고 하면 믿겠냐는 거죠. 사람들이 하겠냐는 거죠. 아파트만 해도 3억이 대부호라고 하면 10억도 대부호인가? 지금 10억도 대주주가 맞나요?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죠. 대주주 요건은 퍼센테이지로 가야 됩니다. 1%든 20%든 주식의 지분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대주주라고 하지. 그럼 소액주주, 금액이 소액입니까? 그러면 시가총액 작은 애들과 시가총액 큰 애들 똑같습니까? 시가총액 작은 아이들은, 그래서 한국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600억짜리 회사입니다. 600억짜리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더 작은 거 한번 볼까요? 베젤이라는 종목은 400억짜리 회사입니다. 400억짜리 회사의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가 맞습니다. 그쵸? 10억짜리 회사에서 지금 400억짜리 회사에서 1%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4억입니다. 그쵸? 그러면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4억밖에 안 되지만 이 사람은 대주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1%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00억짜리 회사에서 4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40억 가지고 있어 10% 지분이니까 주주 현황에 등재가 되고 대주주로 등극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금액 문제가 아닌 거죠. 네, 40억이지만 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40억 가지고 있다고 삼성전자 대주주가 될 수 있나요? 그건 안 되거든요. 이런 상식적인 논리를 벗어나서 이렇게, 그러면 회사 200억짜리 회사에 4억 가지고 있으면 2%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가 맞는데 그 사람들에서 대주주 세금을 매기면 그거는 합리적입니다. 예. 근데 삼성전자를 4억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라고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는 거는 합리적이지 못한 세목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열이 받는 겁니다. 너네들 마음대로 그냥 갖다 붙이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예전에 조선시대에 뭐 땅, 그다음에 뭐 부역, 뭐 다 똑같은 거죠. 관리들이 서민들의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정영 선생이 몸민주라는 책을 지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세목을 정해야지, 자기네들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세목을 정해놓으니까 이제 쌍욕을 먹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것도 또 그 고집을 또 피우고 있죠. 이 사람은 끝까지 그걸 해야 된다고. 자기가 틀렸다고 사의 됐으면 내보내면 되지. 또 정치적인 얘기는 하면 답이 없습니다. 자, 한번 검색식 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쓸데없는 시간을 좀 끌어줬는데 안 나오네요. 안 나와. 이게 장중에 해야 되나 봅니다. 아니면 최소한 예상치 할까 다 나와야 되나요? 안타깝네요. 일단 뭐 좀 나중에라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일단 뭐 정배열인데 영업이익이 5% 이상 증가하고 외국인이 3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5일선 돌파하는 그런 종목을 제가 이제 찾아서 흐름을 보고 좀 괜찮은 게 있는지 좀 체크해 드리려고 했는데 안 나오네. 안 나와. 그래서 검색식은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검색식과 크게 차이가 없다. 자, 우리가 양갈비 맛집을 가고 싶은데 딱히 아는 정보는 없고, 양갈비 맛집에 서울에서 탑 10을 뽑기 위해서 아마 서울에 양갈비집이 한 못해도 몇천 개는 있겠죠. 그 몇천 개 중에서 다 맛있진 않을 거거든요. 그 몇천 개 중에서 최소한 10개 이내로 좁히고 그 10개에서 탑 5를 찾아내는 그런 도움이 되는 수단이지, 그렇다고 그 탑 5가 다 맛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중에 또 자신에 맞는 입맛이 있고, 그 중에서도 또 탑 5 중에서도 특이하게 뭐 꺼바로우가 맛있는 집도 있을 거고, 아니면 무슨 국수가 맛있는 집이 있을 거고, 아니면 계란탕이 맛있는 집이 있을, 특이한 게 또 하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여기서 배당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차트가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익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급등주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온다는 말이죠. 그 형태를 또 선별해서 가는 거죠. 오늘 제가 하려고 한 이유는 최근에 이제 이 한국 컴퓨터가 또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이 검색식에 나왔던 종목이죠. 한국 컴퓨터도.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주는 종목을 한번 또 봐주면 여러분들이 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한국컴퓨터 완전 급등 나왔죠.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여러 가지 좋았던 점이 좋았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았고요. 회사 성장을 했었고요. 차트도 이제 올라오는 거고 거래도 터졌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약품 계속 지지부진하네요. 한컴퓨터, 한전산업 얘도 또 다시 치고 나오려고 하네요. 인지 디스플레이 얘가 이제 그 전에 한번 크게 얘도 검색식에 나와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날아갔죠. 슬러바리오, 한노화성도 날아갔었죠. 검색식에 나왔던 종목들이 날아간 종목들이 많아서 또 한번 해드리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작동이 안 되네요. 탈켄 RF제약, 호스카 ICT 얘도 나왔던 검색식에 나왔던 아남전자 얘도 급등이 나왔죠. 아남전자도 그냥 한 번씩 급등이 나온다니까 희한하게 나오는데 그냥 잠자고 있던 주식들인데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런 변동성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KL에 또 이제 급등이 나왔죠. 이런 것들은 또 추가적으로 한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 두산그룹주고. 자, 메지연 오늘 또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금융주 봐야 될 것 같고, 볼 게 많네요. 자, 시간이 좀 너무 오버돼 가지고 11분이네요. 자, 검색식은 제가 시간이 되면 오늘 장중에 한번 다시 해드리는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이제 좀 급등 출발하거나 좀 너무 강하게 출발하면 추가 매수보다는 상황을 보면서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수익 실현 현금을 또 좀 확보하고 좀 냉정하게 또 악재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또 어떤 측이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체크를 해 나가면서 하면 좋겠죠. 자, 오늘도 하루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